안녕하세요. 강소농 9년차 조남영 강사입니다. 제가 2012년도에 강소농 민간 전문가도 활동을 했었고요. 강소농 강의를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는데요. 전달해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강소농은 농진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5년이 넘어가면서 강소농이 조금은 이제 계속 활성화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부는 조금은 축소되거나 좀 어려워하는 시군들이 많으세요. 근데요, 농진청에서는 기본적으로 강소농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정말 성과가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수상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시군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시군들이 정말 강소농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하지만 많은 시군들이 축소가 예산에서 축소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정말 지금 안타깝게도 많이 축소가 되는 데는 후속 교육을 한 5번 정도도 못하는 경우나 후 5번 정도 선에서 교육을 마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3가지로 구분을 한다면 활성화가 된 시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농진청의 강소농을 따라가려고 하는 시군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강소농 교육이 오히려 축소가 되는 비활성화가 된 시군들이 이렇게 3군데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그 비활성화된 농업기술센터 강소농을 어떻게 보면 성과를 좀 더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맞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한 해에 모든 걸 바꿔놓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강소농 교육이 1년간 3월부터 빠르면 2월, 3월부터 시작을 해서 10월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강소농 대전이 한 11월 정도에 경진대회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년 안에 뭔가 성과를 내는 경우도 수상까지 이제 이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자율모임체라든지 어떤 뭔가 모임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가려면 2년 정도를 목표를 두고요. 개인적인 이제 특출나게 우수한 강소농 농가가 있다라면 그분 같은 경우는 1년 안에도 일정 부분 성과를 낼 수가 있지만, 체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수상을 하려고 하면 2년은 좀 준비를 하시면 수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소농 이제 교육이라는 것들을 보면 교육이 시작하게 되면 담당 선생님의 힘은 없어요. 그때는 프로그램 안에서 강사와 농업인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풀어나가느냐가 가장 큰 힘이 될 거고요. 담당 공무원 선생님의 힘은 언제까지냐면 기획을 해서 이거를 강사를 섭외를 해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짜기 전까지 강사와 그러니까 협상을 하면서 이걸 풀어나갈 때 가장 큰 힘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지혜롭게 이 프로그램을 짜 나갈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강소농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 이제 예산이 축소가 됐다라고 하면 무언가를 많이 못 해드려요. 그러면 이거를 큰 비용을 안 들이면서 그나마 또 성과를 내려고 하면 어떤 방식을 해야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이 좋게 능력 있는 개인이 있다라면 그분을 잘 활성화를 좀 시키고 그분의 성과를 부각을 시키면서 나가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심화교육 때 자율모임체라는 부분을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가장 이 강소농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 성과가 안 나오게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기간 동안 그 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회장, 총무를 선정하는 것들을 해요. 근데 회장직을 그냥 처음 만난 사람들 안에서 뽑는다라는 것보다는 제가 해본 결과로는 자율모임체 여러 개, 그러니까 조를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어느 정도 1박 2일 동안 같이 활동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좀 성향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그 봉사를 사람들 잘 챙기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자를 한번 선정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4개 되게 조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4개 조에서 총무가 3명에서 뭐 4명이 나와요. 그러면 그 총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분들 중에서 대표 총무를 뽑으시면, 그러면 이제 욕심 있는 사람이 뽑히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정이 되거든요. 물론 그 자체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대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을 뽑으면 문제는 일으키는 일은 별로 없고, 어느 정도 이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뭔가 일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율모임체와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이 그 하시는 일에 비해서 동업인들이 힘이 나서 생각 외로 많은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5번 교육 중에 한 2번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교육을 좀 하고, 그 중에 서바이벌 방식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 선별을 해내고 그 사람들의 사업성이 있는 걸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과 연결을 시켜가면서 갈 수 있게 해주면 이게 결론은 강소농 교육이 도움이 됐다, 그리고 강소농을 통해서 이런 기회가 생겼다라는 게 소문이 나면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강소농 교육에 신청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2년차 때까지 그런 식으로 돌려서 이게 칭찬이 더 많이 생기고 더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서포터즈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생겨버리면 센터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너무 건강하게 생각 이상으로 잘했다라고 하면서 예산이 다시 늘어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담당 선생님께서 교육 프로그램을 잘 짜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해당되는 강사를 잘 섭외를 하셔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봉사를 하면서 그 모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임원진을 어떻게 세우느냐고요. 네 번째는 지원 자금을 어떻게 동기부여를 시키면서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것입니다. 강소농을 맡은 신입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